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1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알트코인들 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제 급등 소식들 같이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플이 17%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미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 체결 루머의 영향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플이 지금 현재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막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항상 찾는데요. 지금 최근에 XRP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우선은 이 포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OECD, 그 파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포럼에서 이 리플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 리플의 기관시장 책임자인 브리엔 메디건이 리플의 XRP로 구동되는 국경간 결제 솔루션 엑스래피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코인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우리는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멕시코 페소를 멕시코에 송금하고 싶어 할 경우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달러가 XRP로 환전된 뒤 국경을 넘어 빗소 같은 멕시코 현지 거래소로 전송된다. 그 다음 빗소에서 XRP가 멕시코 페소로 환전되는 시기다. 머니그램 이용자는 최종적으로 멕시코 페소를 받게 되는 셈이다. 머니그램은 이 과정을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을, 최종 소비자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적인 것이 이 예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래소 같은 거래소에서 이 달러가 XRP로 환전된 뒤 요 내용이 굉장히 이제 주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로 든 거였는데 이 예로 든 게 왜 하필이면 이제 코인베이스냐 이거죠. 원래는 지금 이제 비트렉스하고 지금 제휴가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리플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달러를 환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체결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코인베이스를 언급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리플에서 이 엑스래피드에 대한 계약을 맺고 지금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루머가 이제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 리플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소문으로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와 지금 이제 만약에 리플이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제휴를 맺는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호재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걸 이제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좋은 호재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리플의 모든 가치를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호재 뉴스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이런 이제 이슈들에 반응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리플이 지금 갑자기 급상승을 했어요. 뭐 17% 그 아래에서 한 30% 이상씩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이유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뭐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 체결이 루머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상승을 했다.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좀 바뀐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리플이 상승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에 바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루머 때문에 상승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알트코인이 이제 돌릴 때가 되어서 상승하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상승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뭐 추가적으로 호재가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하락세에 있고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계속 하락만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이제 호재 뉴스들이나 뭐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이제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좀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XRP 지금 상승세 차트로 보더라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계속 하락만 하다가 이 바닥 지점에서 완전히 돌리는 시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지금 이제 그 긴 장대 양봉으로 이틀이나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완전히 이제 바뀐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리플은 이제 한번 상승을 하면 크게 한 번씩 상승을 하고 다시 또 지지부진해지고 이런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XRP는 좀 화끈하게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지부진한 굉장히 힘든 코인이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한 번에 큰 상승을 맛보는 그런 그 코인의 그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RSI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과매수 국면으로 지금 이제 진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만이 횡보를 하고 있고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더라도 일정하게 대부분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오스는 이미 한번 상승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횡보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바이낸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SV, 스텔라가 이번에 엄청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카르다노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은 대부분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알트코인에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마켓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32% 이 저항선에 부딪혔었는데 이 저항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더 상승할 가능성, 점유율이 더 높이 상승할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추세는 완전히 돌려서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추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 30% 폭등에 리플, XRP 랠리가 머쓱하다. 이제 상승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찾아내는데요. 자, 스텔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굉장히 조용하게 계속 하락만 하다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텔라의 급등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암호화폐 메시지 앱 키베이스 사용자에게 약 20억 XLM 스텔라를 이제 주겠다는 거죠. 약 1억 2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에어드랍을 하겠다는 이제 스텔라 재단의 발표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이론적으로는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하향 압력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XLM 가격이 오른 것은 그 홍보가 스텔라에게 좋은 전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갖다 붙여넣기 바쁜 그런 좀 이유 같은데요.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로 유동성이 뭐 그 에어드랍을 많이 한다는 게 시장에 뭐 크게 호재가 되고 막 이렇게만도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유동성이 과도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부각되는, 지금 이제 스텔라가 급상승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가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종 바닥에서 보더라도 이 상승세가 거의 60% 가까이, 50에서 60% 가까이 상승을 한 추세고요. 지금 0.09달러 선은 아직 못 갔는데 여기를 찍고 이제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급격하게 단시간에 급격하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알트코인들이 상승 폭등을 할 때 그런 패턴들이죠.
그래서 스텔라가 이제 그런 패턴을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또 알트코인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크게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흐름들은 알트코인에서는 이제 그 불장에서는 쉽게 나오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다른 코인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라의 지금 이제 급등 패턴 굉장하죠. 지금 RSI로 쭉 그냥 한 번에 올라가 버리는 이런 추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까, 여러분들 이제 다른 알트코인에 불이 붙을까 한번 살펴보시고, XRM의 지금 스텔라루멘의 가격 전망치가 나왔는데, 지금 0.079달러 선, 요 선부터 0.0799, 0.09 그리고 0.097 이쪽 부분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방에서 이렇게 하락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뚫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앞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트렌드는 깨고 지금 올라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스텔라루멘이 지금 하락세 보면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 저점을 이미 다 깨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저점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락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나오는 뭐 50%의 상승이 과거에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이 만약 돌리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227에서 240달러 선, 여기가 저항선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저항선은 280달러 선이 이제 두 번째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분석가는 이제 320달러까지 최전 고점에 해당되는 32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뭐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시간이 문제이지 충분히 여기까지는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코일,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이제 CTO 출신의 스테판 토마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스타트업 코일이 XRP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모질라와 이제 컨텐츠 저작권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코일은 이제 모질라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계약을 체결해서 웹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컨텐츠 제작자가 다양한 플랫폼을 위해 만든 컨텐츠에 대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억 달러를 지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금을 통해서 선호하는 컨텐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코일이라는 이쪽에서 그 XRP를 그 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XRP 리플의 출신이다 보니까 이 CEO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걸 지금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XRP를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이 컨텐츠를 이제 그 유통하고 교류하는데 XRP를 주요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리플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맥스 CEO
미 연준 양쪽 완화 시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상승을 전망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우선 그것보다 먼저 그 비트 스탬프의 네이코드릭이라는 이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연준이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통해서 530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는 수요일 아침까지 최대 750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금 달러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이런 뭐 환매 조건부 채권이나 뭐 아무튼 뭐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 유동성을 이제 그 크게 높이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금리를 내린다거나 유동성을 계속 높인다는 건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거나 지금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이 읽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계속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 호재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마진거래소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아더 헤이즈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 연준이 4차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계속 만약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엔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웰스파고 미국의 대형 은행입니다. 이 은행에서 내부 결제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는 소식입니다. 웰스파고도 굉장히 큰 은행인데요. 이 은행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결제를 할 때 그 디지털 토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캐시, 그러니까 웰스파고 디지털 캐시라는 걸 사용하고, 내부 거래가 지금 현재는 이제 현금으로 계속 왔다 갔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비효율성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바꾸고 은행에 이제 점차 디지털화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JP모건에서도 그런 코인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제 내부에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만들어서 자체 디지털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이제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외부적인 것들이랑은 이제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부용으로만 이제 하는 것 같고, 웰스파고 플랫폼은 이제 R3의 이제 글로벌 기업형 유료 블록체인 플랫폼 코다 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실현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디지털화된, 그러니까 현금이 디지털화된 세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큰 그림을 보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디지털 토큰이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은행들은 다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행들은 앞으로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 화폐 거래만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외부적으로 호환이 되는 다른 은행들하고도 호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여기에서 그 전체 금융기관들이 과연 사용하게 될 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게 리플의 XRP가 될 것인가, 아니면 뭐 그 JPM 코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리브라가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과연 미국 정부가 또 그냥 가만히 있을까? 미국 정부도 분명히 중앙화된 것,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사내 비트코인 결제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 4대 회계 컨설팅 업체입니다. 딜로이트. 근데 기업 내 비트코인 결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이 룩셈부르크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딜로이트가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이 모바일 웹을 이용해서 모바일 월렛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소비자들이 결제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 내부적인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하고 있느냐? 굳이 뭐 그 회사 내에서 이걸 활용해서 뭐 하냐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회계법인이잖아요.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결제보다 거래 처리를 위한 자금관리 프로세스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방안을 찾는데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회계 감사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라는 것도 결국에는 화폐에 이동하는 그 거래 장부들의 내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장부들이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계 컨설팅 펌에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거나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도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업체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그걸 미리 선행해서 학습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지금 라인에서 이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맥스를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죠. 라인이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이름이 비트맥스래요. 아까 그 마진거래소 비트맥스랑 똑같은 이름인데 여기가 2로 다르죠, 조금. 여기는 A고. 그래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이제 출범을 함으로써 이 라인에서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 운영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이런 암호화폐들을 먼저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거래소들이 과연 얼마나 잘 운영이 될지 지금 현재에도 거래소가 많이 있는데 그 거래소를 차별화할 수 있는 특별한 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거래소의 조금 차별점이라면 라인 메신저 앱에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강화된 거죠. 지금 카카오도 지금 업비트를 탑재를 시키지는 못했어요. 연결성은 있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탑재가 된다면 이것도 좀 획기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별성이.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